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TV의 송나훈입니다. 지금이 한국 시간으로 12시 14분. 좀 늦게 방송을 하죠.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11시 14분이에요. 이제 낮에 일 보고 한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예, 갖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어, 너무 늦게 방송을 해가지고 아마 보고 계시는 분이 잘 없지 싶어요. 진말자님, 아흐 진짜? 왜 아흐 진짜예요? 예? 방송은 안 하고 맨날 중국어로 톡 깨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런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어? 어.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데 이 방송만 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예. 지금 제가 이제 중국에 오면, 심천에 오면은 주로 이제, 화창베이라는 쪽에 있어요. 중국 심천이 이제, 북경, 그 다음에, 상하이, 충칭, 그 다음에, 심천. 이래가지고 중국의 이제 4대 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국 중에서도 여기가 이제 심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자하고 이런 쪽으로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전자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으면 동대문 같은 거 그런 의료 쪽으로 이제 특화가 되어 있는 도시예요. 특히나 전자연구 쪽이라든지 전자제품을 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 청계천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의 청계천 같은 느낌에다가 동대문 같은 걸 묶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있는. 근데 워낙 이제 이걸 갖다가 중국에서는 일선 도시라고 해요. 중국에서 일선 도시라 하면 이제 뭐 상하이, 뭐 북경, 심천, 충칭. 옛날 우리나라의 이제 임시정부가 있었던 데가 충칭이잖아요. 그쵸? 그 충칭 같은데. 거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일선 도시라고 해가지고, 뭐, 이를테면 뭐 서울특별시 같은, 그런 데라고 보면 돼요. 완전 대도시. 저쪽 중국에 있는 농민공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하러 오면은 여기로 다 몰리는 그러한 데죠. 그러니까 신천 같은 경우는 이제 구룡반도, 그러니까 홍콩 바로 옆에 있어요. 저는 이제 이제 계속 이제 중국을 들어올 때 같은 경우에는 홍콩을 먼저 가요. 그래서 홍콩에서 뭐 일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천에 넘어와서 이제 화창 전자상가 쪽으로 가서 이제 일을 보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화창 전자상가 쪽에는 일이 별로 이제 없어요. 제가 이제 아이폰 하는 쪽을 그만둔 이후로는 그쪽 이제 화창 스창이라고 하죠. 화창 스창 쪽으로 화창 시장, 시장을 스창이라고 하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제 일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온 사람이 일행이 있어가지고 일행이 있어서 이쪽 이제 중국에 와가지고 아디다스 한국에 이제 아디다스 물건이 아디다스에서 횡포가 되게 심해요. 그래가지고 아디다스 물건들이 이제 재고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와서 이게 여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짝퉁 같은 경우는 저쪽 이제 광저우 그쪽이 거의 다 짝퉁이고 이제 이 심천 같은 경우에는 국내 동대문에 있는 이제 수입상들 같은 사람들도 이제 많이 와서 이제 물건을 떼가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내용은 자, 뭐 이건 제 근황이고 그래서 아디다스 물건을 이제 이쪽에다가 사업자를 하나 내 가지고 이제 한국 내에 있는 아디다스 재고를 싹 긁어다가 여기다가 빵 이제 납품이 아니지. 직접 이제 사업자를 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한국 내에 있는 아디다스 재고를 갖다가 이제 아디다스, 나이키 뭐 이런 재고를 이제 팔아먹는 그런 걸 해볼까 싶어가지고 한번 이제 들른 거예요. 중국인들 같은 경우도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품을 취급을 안 하니까. 근데 그래서 편집샵 같은 거를 이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그만하고 오늘 주제를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를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이 이야기들 하고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최근 들어와가지고 러시아 영토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해가지고 뭐 동네 좀 몇 개 먹은 거 가지고서는 그만 무슨 이제 푸틴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러시아가 불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확실하게 꼬집어서 이제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22년 2월 말에 2월 24일 날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거기가 전쟁이 한참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언론 매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게 러우 전쟁이라는 게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뉴스라든지 서방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 같은 것들은 사실은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제재를 받아가지고 개판이다, 뭐 엉망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러시아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개삭지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내부적인 비리 문제가 되게 많아요. 특히나 거기에서 이제 방산 비리,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돈을 우크라이나로 이제 보내준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그 안에서 국방부 장관 헤쳐먹지, 국방부 차관 둘이 헤쳐먹지, 대법관 헤쳐먹지, 그 다음에 징집병들 모으는 애들 있어요. 징집병 모으는 애들이 돈 해가지고 이제 돈 받고 빼주지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하는 도중에 전 세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비리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월남전, 그러니까, 베트남전을 갖다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베트남이 북베트남한테 왜 졌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응원 정부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을 때, 얘네들 안에서 남베트남군이 굉장히 비리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각종 나라들에서 그 남베트남군을 갖다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지원한 돈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전쟁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남베트남군들에 있는 군인들이 생각이 썩어 빠져가지고 전쟁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결과적으로 남베트남이 졌다라는 그런 이제 게 중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를 하고 외부의 의지를 하고 그 다음에 군부에서는 부패가 엄청나게 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위에서는 돈 다 헤쳐먹고 그러니까는 밑에서 윗물 보니까는 이것들 맨날 헤쳐먹기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이거 뭐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서는
밑에 있는 애들도 이제 뭐 지들도 삥땅 해먹고 이러는 거죠. 우리가 그걸 삥땅을 갖다가 보면 이제 논아 먹는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지원이 들어간다. 그럼 그걸 논아 먹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뭐 40억 달러 뭐 지원을 해주고 다른 나라 EU에서 뭐 얼마를 지원해주고 그럼 그 돈들이 돈은 있는데 아 돈은 했는데 무기가 없어.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는 일단은 병력이 없어요. 예. 우크라이나에 있는 병력이라는 게 굉장히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의 인구를 갖다가 5,200만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인구가 똑같다라는 거요. 근데 그게 그 얘기는 2017년이에요. 2017년이고 실제 우크라이나 인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림반도 크림반도 함락이 됐을 때 2007년 이전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이전 같은 경우에는 예, 우크라이나 그 크림반도 합병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5,200만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4,200만 정도로 떨어졌어요. 4,200만. 근데 지금 이제 4,200만, 4,100만, 한 4천만 명 정도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거의 4천만 대라고 보는 거예요. 크림반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러시아한테 인구를 다 뺏기고, 이래버리니까. 근데 원래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았었죠. 그쵸? 공업지대고 그렇다 보니까.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근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인구가 없어요, 인구가. 이 다 튈 놈 다 튀고, 그 다음에 지금 돈바스하고 돈바스, 마리오폴, 그 다음에 하리주크,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이제 뺏겼잖아요. 도네츠크하고, 그래서 도네스 지역이라고 하죠.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죠. 그 돈바스 지역 인구하고 그런 것들이 500만이란 말이에요. 500만. 그리고 이제 국외로 도망간 인구가 700만이에요. 그래서 1200만 명이 날라버렸단 말이야. 500만이라는 인구는 이제 돈바스 지역이라는 그 원래 분쟁 지역 있잖아요. 최초에 이 그 아조프 연대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러시아인들에 대해서 이제 인종 청소하고 제노사이드 하던 데들 그런 데들 같은 경우가 이제 돈바스 지역인데 거기는 지금 이제 러시아가 이제 다 먹었단 말이에요. 이제 자포리자 원전 있는 쪽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도네츠크, 하리츠크, 그 다음에 마리오폴, 그 다음에 자포리자, 그 다음에 세바스토폴, 까지 다 먹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 이제 항구 하나 이제 남아있는 거 빼고는 이제 다 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러시아가 원래 우크라이나를 칠 때 당시에 목적은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지금 이제 제목의 러우 전쟁은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러시아로서는 제일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게 이번 전쟁이 일어났던 게 뭐냐 하면은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이 모여있던 데가 훈련을 동계작전을 하고 있었던 데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도네츠크 인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 보면 동쪽에 있는 거죠. 거기서 인근에서 있다가 거기서부터 쳐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북 이렇게 해가지고 두 군데로 이제 물밀듯이 이제 전군이 이제 갔던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는 이걸 벌써 이미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돈바스 지역을 다 먹었어.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최대의 공업지인 마리오폴까지 먹어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제1의 이 항구 같은 경우가 있는
예, 그런 데도 이제 먹어버렸고, 이제 원전이 있는 자포리자 같은 것도 먹어버렸고, 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전쟁을 6.25 때 3년 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3년을 했는데 사실 1년 반 이후부터는 전쟁을 안 했어요. 전투만 했지 전쟁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요만큼 밀었다, 요만큼 뺐다, 요만큼 뺐다, 요만큼 빼냈다 그러고서 1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1년 반부터 전부 평화협상 기간이었어요. 그 평화협상 기간 동안에 서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전투만 계속, 예, 국지전만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요번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갖다가 공격을 했다. 공격을 해서 밀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막 미사일 쏘고 그다음에 로켓포 쏘고 이래 가지고서 진격을 해서 들어가서 뭐 이제 뭐 80km를 갔느니 뭐 이런 지랄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40km 정도를 진군을 했어요. 예, 러시아 본토로. 근데 러시아 그 큰 영토에서 40km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것도 일부 지역만. 예, 그거는 포위 섬멸 작전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러시아에 있어가지고 별 타격이 안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YTN이라든지 MBC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신인도네 뭐 이런 데에서는 그게 굉장히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시골 마을 몇 개 뺏긴 거밖에 없는 거예요. 시골 마을 뭐 100개 뺏었다 그래봐. 90 몇 개 뺏었다고 하는데 시골 마을 90 몇 개를 뺏었던들 그게 뭔 상관이야. 시골 마을 갖다가 좀 가져갔어. 사람들은 다 나왔어. 그럼 뭐 근데 그걸 갖다가 오목하게 들어가서 요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삼면에서 그냥 때려버리면은 그냥 끝 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삼면에서 때려버리면 예, 그냥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뭐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됐어? 러시아에서 푸틴이 열받으니까 야 키예프, 예, 키예프 거기다가 키우라 그러죠 지금. 키예프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전면 포격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개판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예. 이제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서 의미 있는 모스크바에 대해서 의미 있는 타격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핵폭탄 맞을 일이고, 잘난 새끼는 맨날 장거리 미사일을 갖다가 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장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쐈다가 만약에 모스크바에다가 대고 크렘린에다가 대고 그거 미사일 쏴버렸다. 크렘린을 직접 공격을 했다. 그러면은 진짜 그거는 뭐 핵 맞고 치울 일이지. 자, 그러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남아있는 인구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2017년까지의 4,200만 정도가 4천만 명 정도 있던 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1,200만 명이 지금 이제 없어져 버렸죠. 또 국외로 도망가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근데 이제 주로 도망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젊은 여자들과 애들이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제 2,600만 정도, 2,600만, 2,500만, 옛날에 반밖에 안 되는 거지. 2,400만 정도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400만 명이 있다. 800만 돈, 4,200만 명에서, 4,200만 명에서, 1,200을 빼버리면은, 뭐, 하여튼 뭐, 대충 뭐, 그래요. 그러니까 2,400만 정도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는, 전부 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특혜 버리고, 나머지 이제
이 우크라이나의 인구 구조가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원래 애를 많이 안 낳는데요. 다른 나라들 같은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는 애를 많이 낳지만은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하고 거의 출산율이 거의 비슷한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서 노령화가 굉장히 심한데 거기서 젊은 여자들하고 애들이 전부 다 국외로 빠져버린,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700만 정도에서 800만 가까이가 빠졌어요. 예, 이제 의미 있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통신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걸 전부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러시아에서 나오는 통계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그 전부 믿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예, 전쟁을 하는 중에는 누구라도 전부 다 양측 다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숫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공개 가능한 정보를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봤을 때는 국외로 탈출한 사람이 약 800만, 1200만 명 정도가 이제 국외 탈출 또는 돈바스 지역에서 묶여 있는 사람들, 그런 거죠. 근데 돈바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래 러시아계가 많다 보니까 뭐 거의 다 이제 넘어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러시아가 뭔 짓을 했냐? 우크라이나는 완전 평야 지역이잖아요. 산이 없어요. 예. 그냥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수평선을 보듯이, 바다에서 보듯이 거기는 지평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해가 지평선에서 뜨고 저 지평선으로 져요.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인데,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미 먹은 지역들, 그러니까 동부 지역을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동부 지역을 다 먹고 그 다음에 크림반도하고 해가지고 완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다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러시아가 더 힘을 안 쓰죠, 그렇죠? 예, 더 힘을 안 쓰고 거기서 이제 참호를 갖다가 막 삼중으로 파놓고 거기다가 뭐 지뢰 쫙 심어놓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하나 추론을 해볼 게 있어요. 러시아의 생각을. 왜 거기다가 돈바스 지역을 먹어놓고는 왜 거기다가 삼중으로 막 참호 파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철조망 몇 겹으로 쳐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크레모 설치하죠. 크레모 아시죠? 예, 전방으로 팍 활성되는 대인 살상 무기. 크레모 같은 것들을 쫙 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예, 대전차 지뢰라든지 그런 대인 지뢰 같은 것들 갖다 거기다 완전히 다 뿌려버렸느냐. 예,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 우리 물만큼 묻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금 먹은 부분이 우크라이나 국토의 18%를 먹었어요. 그러면 그 18%를 먹은 거를 갖다가 예, 이렇게 이제 그냥 지키기만 해도 된다 이거예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돈바스 지역에서의 그 나치 활동이었단 말이에요. 아조프 대대였죠. 근데 그걸 이제 아조프 연대로 올려줘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 그 아조프 연대, 예, 걔네들이 이제 나치 활동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이걸 갖다가 분쟁 지역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예, 나토 가입 조건이 분쟁 지역이 아닌 데가 나토를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분쟁 지역은 절대로 나토로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래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나토나 EU에서 특별, 그런, 지시나 특별 이제 회의로 해가지고 이걸 받아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하는 그런 등신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예, 그런 등신 같은 분들. 예. 근데 일단은 이제 나토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은 터키가 들어가 있어요. 터키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터키가 그걸 반대한단 말이에요. 예. 이제 실제로 터키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나고 나서 이제 러시아를 그렇게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러시아는 터키가 우리 지원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갔지만은 이제 에르도안이 지코가 석자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크게 도와주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근데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트르키예가 우크라이나 편이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거는 완전 그는 아닌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보면은 이제
거기다가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DMZ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가 영토에, 우크라이나 영토의 18%를 먹은 지역에다가 그 앞쪽으로 해서 우크라이나하고 중간에다가 우리나라 DMZ, 비무장지대를 만들어 놓은 거나 똑같은 이런 상황을 지금 연출을 해 놓고서는 거기서 니네 와라. 컴온 베이비. 컴온 베이비 해서 애들이 오면은 거기서 이제 처음에 숨어가지고 편안하게 이제 쏴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 그리고 하나 이걸 봅시다. 그 전쟁이 처음에 2022년 이제 2월 24일 날 전쟁이 났을 때 이 젤란스키의 지지도라는 거는 젤란스키의 지지도는 80%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이 나기 전에는 이제 별로 지지도가 없었어요. 한 40% 정도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푸틴은 원래 지지도가 60% 정도 됐는데 전쟁이 나니까 83%까지 갔다가 지금 뭐 한 70% 정도 해요. 푸틴 같은 경우는 지지도가 70% 정도 되니까 그래도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젤란스키는 지금 지지도가 지네들이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면 그냥 공개 가능한 자료에 의하면 52%예요. 52%라는 그런 지지도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서방에 있는 뭐 공적인 기관들이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앙케이트를 다시 해보면은 제 생각으로 한 40% 밑으로. 이게 왜냐 하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측근에 있었던 애들이 전부 다 부정부패 연루가 됐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잘리는 거야. 그리고 국방부 장관들 같은 경우에도 군대에서 너무 해쳐먹으니까 자기가 그거를 책임을 지고 나 나갈래 그러고 나가버리고 또 이제 들어왔는데 각종 병역 비리가 엄청난 거예요. 베트남 수준이야. 남베트남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늙은이들만 있어 거기에. 늙은이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외국에 도망가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잡아 들여가지고 전쟁터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런 게 있죠. 이제 뭐 신인기의 국방 TV나 뭐 이상한 그런 데서 하는 거 보면은 이게 훈련을 안 시키고 보내기 때문에 이제 그 병력을 갈아놓고 있다, 양측 다라고 하는데 러시아는 군대를 뽑아가지고 제대로 뽑은 다음에 훈련을 시켜가지고 보내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병력이 괴멸적으로 없어졌어요. 인구가 지금 옛날 5,200만에서 반밖에 인구가 없는 상황이야. 그 중에 노령 인구가 1,000만 명이야. 완전히 노령 인구 1,000만 명.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할매들, 뭐 이런 거 따지고 나면은 싸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어. 그리고 이제 GDP는 마이너스로 계속 치닫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EU나 미국에서 돈을 빌려주고 무기를 빌려준 거지 그걸 갖다가 지원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전후에 그걸 갚아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이제 완전히 그 아르헨티나 꼬라지가 이제 나버린 이런 상황이죠. 젤란스키라는 그런 대통령 하나 잘못 뽑은 것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젤란스키라는 대통령을 뽑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러시아를 상대 못하면서 러시아한테 개긴 거야. 이를테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문재인이가 미국에 개겼다. 이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우리나라가 문재인한테 개기다가 처맞는 거.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게 지금 젤란스키가 푸틴한테 개기다가 졸라게 지금 처맞고 있는 이러한 상황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네 안 되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병력이 너무너무 모자라. 무기가 가도 소용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병력을 갖다가 뽑아야 되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뽑을 만큼 다 뽑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는 자, 너네들 안 돌아오면은 너네들 이제 그 병무청에 와서 등록 안 하면은 뭐 일하고 있는 애들 농사 걔네들 밀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밀이나 감자 같은 거 농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 하는 애들 중에도 젊은 애들이 있는데 돈 주고 빠진 애들이 많아. 심지어는 이제 TTS 같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군사 모집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병무청 같은 거지 모병 기관.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강제 징병이잖아. 강제 징병. 징병소에서 얘네들 전부 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있는 징병소에 있는 애들이 비리가 다 100% 있어가지고 작년인가 해가지고 이걸 100% 있으면은 100%를 다 교체를 했어. 예, 너무 비리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돈 받고 빼주는 거야. 돈 받고. 돈 받고 빼주고, 돈 받고 빼주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 그 시골에 있고 뭐 힘없는 애들만 가서 못 배우고 힘없고 예, 돈 없는 애들만 가서 예, 전장에 가가지고 훈련도 안 시키고 그냥 보아서 갈아 넣어버리고 믹서기에 그냥 넣는 거야. 그러니까 돈 없는 애들 잡아다가 믹서기에 갖다 집어넣는 거라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병력상의 손상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자, 이 러시아에서 여러분들 그 젊은 애들 뭐 막 잡아서 그냥 한다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괴이한 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저 강제 징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러시아는 강제 징집을 잠깐 동안 했던 적이 있어요. 잠깐 동안 했었던 적이 있지만은 러시아는 모병이에요, 지금요. 모병제. 예. 모병제인데 여러분 이제 내가 전쟁을 나가겠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쟁으로 딱 가버리잖아? 그러면 그 모병소에 딱 가는 거야. 그럼 사인을 해.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그 나라 돈으로 이제 260만 루블 정도를 주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500만 원 정도를 일시불로 줘요. 처음에. 일시불로 3,500만 원.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3,500만 원이 좀 작은 돈 같지만은 러시아에서는 3,500만 원을 일시불로 주는 거는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가족들한테 약 8천만 원을 줘요. 이 사람이 죽으면. 근데 병역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1년. 1년만 잘 비비고 오면은 되는 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 월급이 약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지금 얘네가 20만 루블을 주니까 약 그 300만 원 정도 돼요. 예. 그럼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러시아에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월급을 잘 받는 사람들이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걔네 돈으로 해서 10만 루블 정도를 받으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50만 원 정도를 받는 거예요. 150만 원 정도 받는데 전쟁터를 가면은 처음에 3,500만 원을 현찰로 받고 나 뒤지거나 아니면 내가 불구가 됐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왕창 받는 거야. 왕창 받고 그 다음에 보훈청에 등록이 돼요. 그래서 연금이 또 나와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런 게 있냐? 없어요. 보이면은 잡아가지고 너 저기 전쟁터 나가. 훈련도 안 시켜가지고 일주일 있잖아. 일주일 훈련 시켜가지고 총 쏘는 것만 익히면 그냥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숙련병들이 없는 거야. 이 하이마스 같이 이렇게 이런 엄청난 정밀 타격이 가능한 하이마스 같은 거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무슨 레오파르트 탱크를 갖다 몰 수 있는 이런 숙련병들은 이제 초기에 다 죽어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돈바스 전쟁 끝났어요, 여러분. 거기는 끝났는데 그러니까 얘가 도저히 거기는 못 들어가겠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우리가 지키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옛날에 이제 고수라든지 이런 애들이 나도 고지전 같은 걸 봤을 때는 서로 뺏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훤히 보이는 평양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어다가는 이쪽에서 좌표를 미리 다 찍어 놨기 때문에 저기까지 오면은 거기에서 1차 포격. 1차 포격. 또 여기까지 오면 2차 포격.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좌표가 찍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좌표가 찍혀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러시아군도 드론 같은 걸로 보면서 야 왔다. 1차 포격.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좌표가. 그런데 거기를 갔다가 올 수가 있느냐? 못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얘네가 진열 정비를 딱 하고 예, 장거리 이제 그 타격을 갖다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도 예, 드론으로 이제 드론으로 오면 이제 EMP 터트려 버리고 그 아니면은 이제 저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해서 탱크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제 뭐 숨겨놓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야포 같은 경우도 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이제 전쟁은 이쪽 동쪽의 전쟁은 끝났으니까 이제 얘가 한 방 치고 나가는 게 이제 젤란스키로서는 방법이 러시아를 갖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주 치졸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전쟁 끝났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같이 그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이제 징병제를 하기 때문에 너 안 오면은 그 형사처벌은 맨 마지막이지만은 너 이제 안 오면은 일단 뭐 주민등록 말소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 운전면허 뭐 반납해. 운전면허 뺏어버리고 운전면허가 없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모병에 응하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형사처벌 이런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기가 쭉쭉 떨어지고 푸틴은 이제 70%에서 80%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또 하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러시아가 2022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여태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했어요. 이란에 대한 제재, 이라크에 대한 제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옛날 이집트 제재도 있었고. 근데 그런 제재보다도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21세기 들어가지고 21세기 아니야. 여태까지 모든 전쟁을 통틀어 가지고 기원부터 해가지고 기원이 시작된 데부터 해가지고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갖다가 러시아한테 걸었어요. 근데 러시아의 이제 작년도 경제 성장률이 3.2% 정도 돼요. 약 about 3.2%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아.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 경제 성장률이 높고 이제 취업률이 실업률이 2.3% 정도야. 실업률이 2.3%라는 거는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은 2.3%다. 그 뭐야? 완전 고용이잖아. 그렇잖아. 완전 고용이야. 미국의 사정보다 나아. 미국이 실업률이 4%대까지 가 있단 말이야. 근데 러시아는 실업률이 2.3%야. 그럼 뭐 어디가 난 거야? 응? 그리고 지금 이제 GDP 성장률이 지금 선진국들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G7 정도까지 했을 때 그중에 맨 위에 있는 데가 어디냐? 맨 위에 있는 데 러시아야. 러시아가 GDP가 작년 2023년에 제일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거야. 그 다음이 미국이야. 그 다음 미국이란 말이야. GDP 성장률로 했을 때. 실질 GDP 성장률로 한 거니까. 응? 이거는 이제 믿을 수 있는, 이제 전 세계에서 믿을 수 있는 이런 차트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건설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건설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해서 뭐 7% 정도의 성장을 이루고, 그 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러니까 정부 예산의 50%를 갖다가 때려 넣어버리는 거야. 정부 예산의 50%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GDP의 한 5%, GDP의 5% 정도를 갖다가 거기다가 때려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어때? 그냥 돈 빌려와야 돼요. 어머, 돈 좀 빌려주세요. 영국 돈 좀 빌려주세요. 미국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있는 거지만은 러시아는 전쟁을 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충분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모병을 하면서 야, 너 오면은 사인만 해. 3,500만 원 줄게.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3,500만 원이 이제 저쪽 러시아의 시골에 있는 애들이라든지 저쪽 그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애들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이제 와서 이를테면 뭐 키르기스탄이라든지 카자흐스탄 이런 데에 있는 애들이 오더라도 받아준단 말이야. 근데 그런 애들이 딱 들어가면은 그런 애들이 야 저기 가서 우리 돈 좀 벌고 오자 이래가지고 뭐 키르기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데에서 여기에 와가지고 징병을 하면은 러시아 국적을 줘. 러시아 국적 주는 데다가 사인만 하면 3,500만 원을 준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8천만 원 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연금 나온단 말이야. 1년만 복무하면 되는 거야. 딱 1년. 1년 복무하고 재복무 가능. 재복무 가능. 그러면 임금이 더 높아져.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이제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제 발전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뒤현재 때선 간혹 전투가 일어나면서 그냥 하고 있는 거고 푸틴은 이제 거의 전쟁에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이상한 유튜버나 이런 데에서는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뭐 그 러시아에 본토 침공을 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떠벌떠벌 하는데 푸틴은 야 저기 저기 발톱에 엄지 발톱에 조금 무좀이 좀 생긴 것 같다 이런 느낌이지 그런 필이야. 그런 필로 해가지고 그냥 뭐 야 좀 놔둬버려 뭐 저거 뭐 먹어야 뭐 좀 이따 그냥 가서 그냥 포위 섬멸 작전으로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도네츠크 쪽에 있는 일부 병력을 빼가지고 그냥 거기로 좀 돌렸잖아. 그런데 이제 이게 러시아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각종 군사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는 러시아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쪽에 있는 병력을 빼가지고 이제 했다. 그러면은 동부 전선이 돈바스 지역이 위험하지 않느냐? 돈바스 지역을 하는 게 이제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방비가 우리나라 DMZ처럼 다 돼 있다니까. 우크라이나하고 글로 처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냥 서로 이제 포격전만 가끔. 옛날에 이제 67년부터 이제 76년까지 있었던 진먼다우 중국하고 저 대만하고 했던 진먼다우 포격전처럼 야 씨 한 방 먹어봐 한 방 먹어봐 이러면서 이제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병력이 없고 이제 무기는 있는데 서방 무기를 자꾸 달라고 하는데 쓸 놈이 없다니까. 쓸 놈이 없는데 무슨 그 병력이 필요한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났고 러시아는 이미 승리를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 우크라이나인들의 이제 생각을 들어봅시다. 우크라이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제가 지금 이제 전화기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알고 공부하고 있는 계속 이제 주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전쟁 나기 전에는 80% 가까이가 젤란스키를 지원하면서 그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쪽이었어요. 그 다음에 영토를 크림반도까지 뺏어 와야 된다라는 게 우크라이나인들의 생각이었어요. 2022년도에는. 근데 2024년도에 하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우호적인 그런 방송에서 중에서도 최하로 뽑은 게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저 땅을 찾아와야 된다. 돈바스하고 뺏긴 지역을 다시 100%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은 몇 프로? 53%다, 52%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무 쓸모짝에도 없다. 그냥 전쟁 그만두자라고 하는 게 8%예요. 38%. 근데 거기다가 말하지 못함. 말하기 좀 힘들어라고 하는 말하기 힘들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퍼센트야. 그러니까 실제로 50대 50인 거야,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우호적인 그런 통계 매체에서 이제 뽑은 연구 결과라고 했잖아.
실제로는 그냥 우크라이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하기 싫은 거야 이제. 왜? 이산가족 헤어지다시피 뭐 전부 다 헤어져 있지. 젊은 여자들은 전부 다 폴란드나 이런 데 가서 몸 팔고 자빠졌지. 그 다음에 향후 이제 전쟁 끝나고 나면 이후에다 갚아야 될 돈들이 엄청나게 많지. 이런 상황에서 날이 갈수록 전쟁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경제 발전도 쫙 이루어지면서 그냥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이미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봤을 때에도 전쟁은 끝났다. 러시아는 뭐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별 타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차가운 기류가 흐르겠죠.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동안 이제 계속적인 원래 이제 러시아가 전비 증강을 안 했거든요. 전력 증강을 안 했었는데 군사 전력 증강을 안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이제 겪으면서 러시아는 다시 전쟁 준비를 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토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가 되는. 원래는 이제 그 푸틴이 집권한 2010년에 2000년인가? 2000년에 푸틴이 보리스 엘친 다음으로 집권한 다음부터는 얘네는 전쟁 준비란 걸 안 했어. 무기 모조리 다 팔아먹고 군수 공장들 모조리 다 예산 줄여가지고 군수 공장들이 빌빌빌빌 됐단 말이야. 미국이 만드는 데들 뭐 이런 데들 전부 다 그냥 저 수출하는 거 빼고는 국내에다가 납품하는 게 거의 없는.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에 납품하는 건 없고 수출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끝났다. 근데 이제 이 젤란스키가 언제 모가지가 날아가는지 이제 만약에 다시 이제 선거라든지 이런 걸 하고 지금 이제 평화협상은 물밑으로 계속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대선이 이걸 가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대선이 이걸 가르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전쟁은 이미 끝나 있는 전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젤란스키가 자기 가부가 이제 상하니까 자기 쌍판떼기 어떻게 좀 제대로 좀 지켜보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가 이제 엄청난 그 과오를 범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측근들 비리 그게 얼마나 그런 거예요. 측근들에서 뭐 이제 그 어려운 전쟁 중에 돈을 헤쳐먹었다? 그거 하나라도 또 이제 문고리 3인방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좀 내려와야 되듯이 탄핵되듯이 지 측근들 수십 명이 그 돈을 해먹었는데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이 우크라이나 전은 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우둔함에서 아둔함에서 시작돼서 그 아둔함으로 나라 전체를 말아먹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네 힘이 없이 무조건 남의 돈 빌려다가 꼬라박는 상황으로 남의 돈 빌려다 꼬라박고 논아먹고 서로 이제 in my pocket을 너도 나도 everybody in my pocket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우크라이나 전이 어떻게 됐는지 신경 꺼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국제 정세에 굉장한 이제 긴장감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전쟁은 이미 러시아의 승리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에요. 뭐 더 얘기가 없어요. 더 필요가 없어. 경제 발전 잘하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와 경제가 완전 폭망한 상황에서 빚만 싸가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쪽에는
편안하게 애들 돈 많이 줘가면서 돈으로 징병제하고, 여기는 애들 운전면허까지 뺏어가면서 운전면허라든지 각종 자격증 박탈을 시키면서까지 외국에 나가 있는 애들, 이런 애들까지 전부 다 등록을 시켜가지고 군대에다 갈아넣으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그 다음에 실제 기술병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것만 알면 뭐 끝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무기를 갖다가 서방 무기를 들여 가지고 이걸 갖다가 공부를 해 가지고 쏴야 돼.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옛날 예비군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를 갖다가 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의 군인들 중에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평균 연령은 46세예요, 여러분. 늙은 군대야. 46세면은 여러분 저기 뭐 100km 행군이라든지 저 군장 메고 1km도 못 뛰어. 완전 군장 메고 1km도 못 뛰는 46 노쇠한 사람들이 있는 게 우크라이나의 늙은 군대. 그러니까 올드맨 아미가 있는 거고,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젊은 군인들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숙련된 군인들이 옛날에 나 예비군이었는데 돈 줘. 그럼 내가 들어갈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한번 갔다 오면은 집을 사요. 러시아 애들은. 군대를 한번 갔다 오면 요번에 전쟁 1년만 나갔다면 집을 사는 거야. 근데 우크라이나 애들은 가서 믹서기에 들어가는 당근 신세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전쟁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끝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 하마스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헤즈볼라, 이스라엘, 이란.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중동 정세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2025년이면은 거의 전쟁이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 대만전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내일은 여기 심천에서 이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 방송을 한번 할게요. 심천이라는 도시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심천. 근데 이제 이 심천에서도 외곽쪽으로 나가면은 굉장히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은 것들이 보여요. 근데 지금 제가 내일 낮에 하는 길거리 방송에서 이거 들고 다니면서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이제 하나 여행 방송 같이 이제 방송을 할 거예요. 라이브를 뭐 1시간, 2시간 정도 할 건데, 그런 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 중국의 경기가 어떤가. 중국의 경기가 지금 양극화가 돼 있어요. 굉장히 안 되는데 그냥 그런 대로 되는 데와 이게 양극화가 돼 있다라는 거를 내일 여러분들한테 현장에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53분 20초 정도 했는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소리타파TV의 송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시나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